오늘은 레전드의 길을 걷고 있는 카넬로 알바레즈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넬로에 대해 알아볼 내용들을 간략하게 목차별로 소개한 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카넬로의 성장 과정 및 가족들, 에디 레이노소와의 만남, 그리고 프로 무대에서의 거침없는 질주, 카넬로를 각성시켜준 아웃복서 3인방, 디펜스 스킬을 장착하는 카넬로, 카넬로와 골로프킨의 1, 2차전, 카넬로의 약물 논란, 골든보이 프로모션과의 결별, 칼럼 스미스와의 대결, 그리고 카넬로의 미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카넬로의 플레임은 산토스 사울 알바레즈 바라간이고 주로 사울 알바레즈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사울 알바레즈는 붉은 머리카락과 주근깨가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외모를 두고 트레이너인 에디 레이노소가 카넬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카넬로는 서반어로 젓갈색 또는 계피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바레즈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고 그의 별명인 카넬로는 아주 매력적인 닉네임이었습니다. 알바레즈의 소속사인 골든보이 프로모션에서는 사울 알바레즈라는 이름보다 카넬로라는 닉네임을 앞세워 그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모두가 그를 카넬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카넬로는 1990년생으로 멕시코의 과달라하에서 7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모두 프로복서로 활동했고 그중 리고베르토와 라몬은 세계 타이틀전까지 치렀던 높은 레벨의 복서입니다. 카넬로는 13살 때부터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멕시코 전국 복싱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며 복서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44승 2패라는 아마 커리어를 끝으로 2005년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프로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카넬로는 멕시코에서 명 트레이너로 이름을 날리던 체포 레이노소와 그의 아들 에디 레이노소에게 복싱을 배웠습니다. 에디 레이노소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복싱이 아닌 복싱 트레이닝 조기 교육을 받으며 자란 근본 있는 트레이너였습니다. 에디 레이노소는 2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작은 소년이었던 카넬로를 만났고 카넬로는 에디 레이노소의 첫 작품이 되었습니다. 에디는 카넬로의 아마추어 경기부터 프로 무대에서 뛰었던 모든 경기를 함께 하였습니다. 카넬로를 세계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내며 현재는 프레디 로치의 뒤를 잇는 복싱계 최고의 트레이너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카넬로는 15살에 웰터급에서 프로 데뷔를 하였고 성장기에 점점 체격이 커져가면서 슈퍼 웰터급을 주무대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프로 무대에서 거침없는 질주를 하며 미구엘 바스케즈와 호세 미구엘 코토 그리고 카를로스 발도미르와 같은 세계 챔피언이었던 선수들을 상대로 승리하였고 2011년 3월 프로 무대 5년차에 WBC 슈퍼 웰터급 타이틀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인기 복서 니키 해튼의 동생인 매튜 해튼과 타이틀전을 치렀고 경기 내내 해튼을 압도하며 승리하였고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카넬로는 빅네임이었던 쉐인 모슬리와 붙게 됩니다. 당시 모슬리는 미국의 코토, 메이웨더, 파키아오에게 패하며 내리막길을 걷던 선수였고 자신보다 19살이나 어린 슈퍼루키 카넬로에게 그로기 상태가 될 때까지 몰리며 심판 전원일치 판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슈퍼루키 카넬로는 다음 경기에서 호세시토 로페즈와 붙게 됩니다. 로페즈는 메이웨더 박치기 사건으로 유명해진 전 챔피언 빅터 오티즈를 상대로 승리한 적 있는 강적이었지만 카넬로는 로페즈를 완전히 압도하며 3번이나 다운을 뺏어냈고 5라운드에 TKO 승을 거둡니다. 강적 호세시토 로페즈를 상대로 승리한 카넬로는 2013년 4월 WBA 슈퍼 웰터급 레귤러 챔피언인 오스틴 트라웃과 붙게 됩니다. 트라웃은 자신의 친형인 리고베르토 알바레즈에게 패배를 안겨준 선수였고 직전 경기에서는 당시 세체급 석권을 하였던 미구의 코토를 상대로 수준 높은 아웃복싱을 펼치며 승리를 거둔 선수였습니다. 묵직한 콤비네이션이 주무기인 카넬로는 중근거리에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반면에 트라웃은 빠른 풋워크와 핸드 스피드로 원거리 짤짤이를 전략으로 싸우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그는 사우스포였기 때문에 트라우스의 거리를 뚫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미구엘 코토 역시 이런 트라우스의 거리를 뚫지 못하며 패배하였습니다. 특히 트라우스의 앞손 잽은 빠르고 위력적이며 거리를 지배하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카넬로는 경기 초반 트라우스의 아웃복싱에 컨트롤 당하며 고전하였지만 3라운드 이후부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합니다. 트라우스의 앞손을 계속해서 눌러주며 자유롭게 잽을 던지지 못하게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 전략은 유효하게 먹혀들기 시작합니다. 치열한 앞손 싸움을 펼치며 트라우스와의 날카로운 공방전을 벌였고 경기 초반과는 다르게 라이트 리드 펀치가 적중하기 시작합니다. 카넬로는 머리를 계속 흔들면서 유연한 헤드 슬립으로 트라우스의 펀치를 피해내며 서서히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적극적이게 헤드 무빙 디펜스를 하며 트라우스의 빠른 펀치들을 슬립하였지만 디펜스를 너무 남발하며 트라우스이 계속해서 펀치를 던질 수 있게 점수를 내주는 빈미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7라운드 카넬로의 강력한 원투 스트레이트가 적중하며 트라우스를 비틀거리게 만들며 다운을 뺏어냅니다. 생애 첫 다운을 당한 트라우스는 분명 큰 데미지가 있어 보였지만 일어났고 데미지를 이겨내며 계속해서 많은 펀치를 던지면서 카넬로와 접전을 벌입니다. 두 선수의 치열한 공방전은 카넬로의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으로 끝이 납니다. 이 경기는 카넬로가 빅샷을 많이 적중시켰고 다운까지 뺏어내면서 승리를 가져왔지만 트라우스의 아웃복싱이 많은 라운드를 지배했다는 논란이 있기도 하며 카넬로가 고전했던 경기 중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카넬로는 바로 다음 경기에서 디펜스 복싱의 황제인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붙게 됩니다. 현역 최고의 선수 메이웨더와 최고의 슈퍼루키 카넬로의 대결은 복싱 팬들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시작됩니다. 카넬로는 훌륭한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메이웨더의 디펜스 복싱에 맥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메이웨더는 크랩 가드를 하고 무게중심을 뒷발에 놓고 싸웁니다. 이런 자세는 머리가 멀어지면서 상대는 메이웨더에게 헤드샷을 때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카넬로의 바디샷은 블로킹에 막혔고 헤드샷은 메이웨더의 숄더롤 디펜스에 막혀 맞추지를 못하였습니다. 발이 느린 카넬로는 메이웨더의 빠른 발을 잡기가 힘들었고 원거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중근거리에서는 메이웨더의 디펜스 스킬에 말려들며 정타를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이웨더는 체중을 뒷발에 두고 선 방어 후 공격할 때는 빠르게 무게중심을 앞발로 이동하면서 카넬로를 치고 빠져버립니다. 카넬로는 점점 메이웨더의 수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경기가 자신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무리하게 공격을 시도하면서 메이웨더의 카운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메이웨더는 로프에 몰리면서도 숄더롤을 이용해 카넬로의 공격을 흘려버리고 멋진 카운터를 꽂아 넣은 뒤 사각지대를 빠져나갑니다. 경기는 메이웨더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고 카넬로는 메이웨더 교수님에게 복싱 교습을 당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굴욕적인 첫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카넬로는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메이웨더를 잡아내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며 쓸쓸히 퇴장하였습니다. 카넬로는 메이웨더전 패배 이후 멕시코의 터프가이 알프레드 앙글로를 10라운드 TKO로 쓰러뜨리며 화려한 재기전을 치렀고 다음 상대로 모든 강자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선수인 에리스 란디 라라와 붙게 됩니다. 에리스 란디 라라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훌륭한 아마 커리어를 가진 선수이고 사우스포의 사기적인 신체 조건과 경쾌한 푸더크를 바탕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거리 싸움에 타고난 현역 복서들 중 손에 꼽히는 아웃복서였습니다. 라라는 경기 시작부터 빠르게 스텝을 밟으면서 잽과 원투 스트레이트를 던지면서 인앤아웃을 하였고 카넬로는 경기 초반 라라를 강하게 압박하려 했지만 빠른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며 많은 잽을 허용하고 미스 블로우를 남발하며 불안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경기 중반부터 카넬로는 가드를 굳게 올리고 라라의 짤짤이 공격을 막아내며 바디를 집중 공략하였고 우직하게 콤비네이션을 퍼부으며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7라운드에는 라라의 눈자 위에
커팅을 만들어내면서 흐름을 뒤집을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경기 후반 필사적으로 달아나며 극단적인 아웃복싱을 하는 라라는 카넬로의 가드만 두들기며 정신없이 도망다녔고, 카넬로는 라라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대놓고 도망다니는 라라에게 의미 있는 유효타를 때리지 못하며 경기가 끝이 납니다. 경기 결과는 2대1 스플릿 디시전으로 카넬로가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라라는 많은 잽을 던지고 적중시켰지만 대놓고 도망다니는 극단적인 아웃복싱을 하였고, 카넬로는 많은 파워샷을 적중시켰고 계속해서 라라를 압박하였지만 많은 라운드를 라라의 아웃복싱에 컨트롤 당하면서 이 경기는 판정 논란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카넬로는 강력한 펀치를 가지고 있고 전매 특허인 묵직한 콤비네이션은 매우 위력적이지만 느린 푸더크는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카넬로는 오스틴 트라우드, 플로이드 메이웨더, 에리스 란디 라라 이 아웃복서 3인방과 싸운 이후 느린 푸더크의 단점을 상쇄시키는 경이적인 헤드 무빙과 디펜스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리어 초반 카넬로는 단단한 하이가드를 주된 디펜스로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 카넬로의 첫 타이틀전이었던 매튜 해튼전을 보면 주로 하이가드 디펜스를 사용했고 위빙과 더킹으로 해튼의 펀치를 슬립하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부드럽고 세련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넬로의 디펜스 스킬이 메이웨더에게 패배한 이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디펜스 스킬이 돋보이기 시작한 건 메이웨더 바로 전 경기인 오스틴 트라우트전부터였습니다. 카넬로는 트라우트전에서 현재와 같이 부드럽고 세련된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매우 훌륭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이웨더에게 패배한 이후 알프레도 앙골로 전부터 부드러워진 무브먼트를 보여주었고 미국의 코토전과 리암 스미스 전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디펜스 스킬을 보여주며 자신의 단점인 느린 스텝을 상쇄할 디펜스 능력치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위 같은 맷집과 놀주먹을 가진 미드급 최고의 선수 게나디 골로프킨과의 1, 2차전에서는 환상적인 디펜스 스킬을 발휘하며 골로프킨과의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특히 골로프킨의 강펀치를 무력화시킨 고개 돌리기 스킬은 카넬로만의 특별한 시그니처 무브로 인정받게 됩니다. 카넬로는 다니엘 제이콥스 전에서도 묘기에 가까운 회피 능력을 보여주었고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며 복싱계를 장악하기 시작한 카넬로는 정상에 오른 뒤에는 화려한 디펜스를 보여주며 정상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미드급으로 월장을 하게 된 카넬로는 미국의 코토, 아미르칸, 리암 스미스, 차베스 주니어를 꺾으며 체급을 장악해 나갑니다. 하지만 미드급 최강자의 자리는 게나디 골로프킨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카넬로와 골로프킨의 대결은 메이웨더 파키아오의 싸움 이후 복싱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세기의 대결이 되었고 2017년 9월 카넬로와 골로프킨의 위대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골로프킨은 평소대로 잽을 활용하며 공격의 활로를 찾으며 인파이팅을 하였고 카넬로는 화끈한 인파이팅을 보여주던 평소와는 다르게 디펜스에 치중한 아웃파이팅을 하며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하였습니다. 경기는 골로프킨이 주도권을 쥐고 카넬로를 몰아붙였고 계속해서 좋은 잽을 적중시키며 강력한 후속타를 꽂아 넣기도 하였습니다. 카넬로는 백스텝을 밟으며 번개같이 콤비네이션을 던지며 반격을 하였고 골로프킨의 펀치를 화려한 무브먼트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경기 후반 카넬로는 전략을 바꿔 인파이팅을 하며 골로프킨의 전진에 맞불을 놓았고 마지막 라운드에는 연타를 던지며 관객들을 열광시켰고 골로프킨은 계속 전진하며 카넬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경기 결과는 1대1 무승부 판정으로 끝이 납니다. 골로프킨은 카넬로보다 많은 펀치를 던지고 많은 펀치를 적중시켰습니다. 특히 잽의 적중수는 골로프킨이 카넬로보다 2배나 많았고 파워샷은 카넬로가 근소하게 많이 때렸습니다.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은 골로프킨이 승리를 빼앗겼다고 하였고 대부분의 복싱 팬들 역시 무승부가 아닌 골로프킨의 승리로 보았습니다. 카넬로와 골로프킨의 1차전은 명승부였지만 의아한 결과가 나오며 편파 판정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카넬로와 골로프킨의 승부는
2차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카넬로는 아웃파이팅을 하던 1차전 때와는 다르게 자신의 본래 모습인 인파이팅을 하며 골로프킨과 맞불을 놓습니다. 골로프킨은 변함없이 잽을 많이 던지며 경기를 풀어나갔고 카넬로는 콤비네이션과 변칙적인 공격을 펼치며 1차전 때와는 다른 전략으로 골로프킨을 당황시켰습니다. 경기는 팬들이 원하는 인파이터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링 중앙에서 강력한 펀치를 주고받았고 골로프킨은 경이적인 파워와 맷집을 보여주었고 카넬로는 강력한 콤비네이션과 화려한 움직임의 디펜스를 보여주며 관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골로프킨이 경기를 주도하며 카넬로를 밀어붙이던 1차전 때와는 다르게 두 선수는 링 중앙에서 많은 펀치를 주고받으며 화끈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2차전은 카넬로의 2대0 판정승으로 미드급 최강자 골로프킨을 꺾고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2차전은 박빙의 승부였고 또다시 판정 논란이 있었지만 1차전 때와는 다르게 카넬로의 승리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두 선수의 대결은 결과적으로 1승 1무로 카넬로가 승리하게 됩니다. 카넬로는 골로프킨과의 2차전을 앞두고 바다가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클렌부테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클렌부테롤은 체지방 감소와 근손실 예방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약물입니다. 카넬로 측은 멕시코에서 클렌부테롤에 오염된 육류 섭취로 인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 같다며 잘못된 음식 섭취로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바다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자료에 의하면 두 번의 도핑 검사에서 소량의 수치가 검출되어 클렌부테롤 양성 반응을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축산 농가에서 돼지나 소의 살코기 양을 늘리기 위해 클렌부테롤을 투여하고 오염된 소고기를 유통하는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멕시코에서 이 오염된 육류 섭취로 인해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사례들이 있었고 잘못된 육류 섭취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카넬로는 이들처럼 낮은 농도의 클렌부테롤이 검출되면서 6개월의 자격정지라는 경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카넬로의 오염된 육류 섭취로 인해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인정되었지만 복싱 팬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약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카넬로는 2018년 다즌과 11경기 3억 6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카넬로는 2020년 5월에 빌리 조 사운더스와 싸우고 11월에는 골로프킨과의 3차전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계획이 틀어졌고 다즌에서는 대전료 삭감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프리미엄 파이트만을 고집하며 카넬로의 2020년을 누구와도 싸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골든보이 프로모션과는 수익 배분 문제와 카넬로에게 시합 주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점과 다즌과의 계약 문제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면서 골든보이 프로모션과 다즌의 계약 해지 소송을 걸게 되었고 결국 카넬로는 자유계약 신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메이웨더가 탑랭크와 수익 배분 문제와 시합 주선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결별 후 자체적인 에이전트를 꾸렸던 것처럼 카넬로도 자체적인 에이전트를 꾸리며 카넬로 사단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넬로는 골든보이 프로모션과 결별 후 바로 WBA 슈퍼 미드급 챔피언 칼럼 스미스와 시합을 잡게 됩니다. 카넬로는 골든보이 프로모션과 결별 후 빠꾸 없이 슈퍼 미드급 리니얼 챔피언인 칼럼 스미스와의 시합을 성사시켰습니다. 칼럼 스미스는 월드복싱 슈퍼 시리즈에서 조지 그로브스를 꺾고 우승하였고 하산 은지캄과 존 라이더를 꺾으며 슈퍼 미드급 리니얼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선수였습니다. 무엇보다 키 191cm, 리치 198cm의 큰 키와 긴 리치를 가지고 있고 카넬로보다 키는 16cm 더 크고 리치는 20cm나 길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 포 파운드 1위 카넬로가 걱정해야 할 건 엄청난 사이즈 차이밖에 없었고 모든 부분에서 카넬로가 압도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경기가 시작됩니다. 경기 초반 카넬로는 단단한 하이가드를 하고 묵직하고 정확한 잽을 던지며 칼럼 스미스를 압박합니다. 칼럼 스미스는 많은 펀치를 던졌지만 카넬로의 하이가드를 뚫기는 힘들었고 펀치력도
약해 보였습니다. 카넬로는 칼럼 스미스를 링사이드로 몰아넣고 묵직한 콤비네이션을 두들겼고 7라운드부터는 피치를 올리며 매우 강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칼럼 스미스는 키가 큰 샌드백에 불과했습니다. 계속해서 백스텝으로 도망다녔고 뒤로 빠지면서 던지는 펀치는 카넬로의 단단한 하이가드와 능숙한 패링에 커트되며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카넬로는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보이며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두 선수의 펀치 스탯을 보면 카넬로가 얼마나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카넬로는 매우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더 업그레이드가 된 기량을 과시하였습니다. WBA, WBC 슈퍼 미드급 챔피언이 된 카넬로는 앞으로 슈퍼 미드급 모든 벨트를 따내고 통합 챔피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슈퍼 웰터급, 미드급, 슈퍼 미드급, 라이트 헤비급, 네 체급을 석권하고 미드급과 슈퍼 미드급에서 리니얼 챔피언이 된 카넬로는 이제 레전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990년생, 만 30살, 많지 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룩한 카넬로가 앞으로 얼마나 더 대단한 기록들을 세워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레전드의 길을 걷고 있는 카넬로를 응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